냉전이 지금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던 이은재 의원. 요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잠시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말씀 꼬박꼬박 어떻게 발언해야 되는지를 적어서 그 메모 그대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 내용이 신 의원님 어떤 겁니까? 여당 간사님. 어제 회의 잘 끝내고 오늘 왜 그러냐. 저 글호를 한번 카메라를 확대해서 제작진이 보니까요. 문제가 된 장관을 임명하더니 그 태도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다 적으신 다음에 보통 이제 신중하게 읽으시나 보죠. 그렇죠. 이현재 의원의 특징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인데 대개 보면 국회의원들이 예산 결산에 대한 것보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장관들 대상으로 이제 정책 발언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국당으로서 이 TF 활동,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도 신적폐라고 맹 비난하는 그렇죠. 최전선의 이은재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현재 의원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정원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다시 뒤지고 하는데 왜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뒤지느냐, 노무현 김대중 정권은 왜 뒤지지 않느냐. 표적이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것 말고도 어쨌든 지금 이현재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걸 요지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현재 의원이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상당히 큰 스피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어떤 그 글을 쓴 것 저희가 메모한 것들이 카메라 기자의 그 셔츠에 잡히는 바람에 지금 다시 이현재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문제를 가지고는 뭐 DJ실에도 뭐 도청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간에 상당히 논란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네, 사심없이 단합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만며느리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야권에서의 TF에 대한 전사로 나서고 있는 듯한 이은재 의원입니다. 논두렁 시계 발언은 어떻게 됐나요? 그 논두렁 시계 발언에 대해서 비판들을 했잖아요. 시계를 네. 받은 거 아니냐. 뭐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걸 그대로 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이은재 의원들이 했던 발언들 굉장히 이 돌출성 발언들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논란이 됐던 발언들도 많이 했는데 네. 만약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했던 발언이라고 하면은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의 발언은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나오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또 나름대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이 뭐 이른바 이제 설화에 휩싸여가지고 당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그동안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신중하게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설화에 휩싸였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또 그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개그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사퇴하세요. 네. 이 말. 온 국민들이 그 한때 유행어처럼 썼던 건데 네.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많은 이제 반성이나 성찰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준비해서 발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 변환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뭐 과거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조선시대 이야기도 또 들고 나와야 될 수준 아닙니까? 좀 지나친 끌어당기기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국정원 계약저지 특위위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정혜구 교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네. 이 국정원의 어떤 개혁 이런 부분들을 또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형평성 있게 하려면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것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좀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서 어떤 국가기관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덮으려고 옛날 얘기들을 좀 더 끄집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은재 의원이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신중하게 좀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니, 드네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끝나고 난 다음에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때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다시 국민의 정부 때 국정원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시 조사하자고요? 그걸 바꿔놓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다시 조사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이 바꿔놓은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논란이 오늘 두 장의 사진으로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지난 3월 30일이죠. 일명 친박
의원들이라 불리는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배웅하기 위해서 삼성동 자택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 지난 3월에 저 왼쪽 사진에 등장하시는 분 중 두 분이 오늘 여권을 향해서 노란 풍선 속에 나왔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박대출 의원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오른쪽은 한명숙 전 총리, 왼쪽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의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부러워해야 하는가? 이쪽으로 눈이 가니 당에도 조용하고 무력감이 엄습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김태흠 의원의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범죄 조직 우두머리라는 비유처럼 한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파문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두 분 생각이 조금 비슷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게 일단 김태흠 최고위원의 이 발언 제가 봐도 조금 나가도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본 범죄 조직 우두머리가 출소할 때 그 수하들이 떼를 지어가는 맞이하는 장면을 연상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만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 그리고 최고위원인데 저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과한가 싶고요. 또 반대로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출소에 대해서 마치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저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모고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를 찾아간 민주당 의원들의 의리나 정치적 어떤 뭐랄까요. 어쨌든 동지의식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당시는 여당 의원이었던 박대출 의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왜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분도 홍 대표도 굉장히 말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수 정당이 살아나는 방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꿔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인간적인 의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인간적인 관계는 인정하지만 다만 사법부 판단 자체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것을 갖다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논란이 오늘 두 장의 사진으로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지난 3월 30일이죠. 일명 친박 의원들이라 불리는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배웅하기 위해서 삼성동 자택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 지난 3월에 저 왼쪽 사진에 등장하시는 분 중 두 분이 오늘 여권을 향해서 노란 풍선 속에 나왔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박대출 의원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오른쪽은 한명숙 전 총리, 왼쪽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의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부러워해야 하는가? 이쪽으로 눈이 가니 당에도 조용하고 무력감이 엄습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김태흠 의원의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범죄 조직 우두머리라는 비유처럼 한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파문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두 분 생각이 조금 비슷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게 일단 김태흠 최고위원의 이 발언 제가 봐도 조금 나가도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박근혜 정권만 뒤지느냐, 노무현 김대중 정권은 왜 뒤지지 않느냐, 표적이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건 말고도 어쨌든 지금 이현재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걸 요지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현재 의원이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상당히 큰 스피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어떤 그 글을 쓴 거 저희가 메모한 것들이 카메라 기자의 그 셔츠에 잡히는 바람에 지금 다시 이현재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문제를 가지고는 뭐 DJ실에도 뭐 도청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간에 상당히 논란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네, 사심 없이 단합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맏며느리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야권에서의 TF에 대한 전사로 나서고 있는 듯한 이은재 의원입니다. 논두렁식의 발언은 어떻게 됐나요? 그 논두렁 시계 발언에 대해서 비판들을 했잖아요. 시계를 네. 받은 건 받은 거 아니냐. 뭐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걸 그대로 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이은재 의원들이 했던 발언들 굉장히 이 돌출성 발언들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논란이 됐던 발언들도 많이 했는데 네. 만약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했던 발언이라고 하면은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의 발언은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나오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또 나름대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은재 의원이 뭐 이른바 이제 설화에 휩싸여가지고 당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그동안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중하게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설화에 휩싸였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또 그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개그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사퇴하세요 이 말. 온 국민들이 한때 유행어처럼 썼던 건데 네.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이제 반성이나 성찰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준비해서 발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 변환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뭐 과거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조선시대 이야기도 또 들고 나와야 될 수준 아닙니까? 냉전이 지금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던 이은재 의원. 요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잠시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말씀 꼬박꼬박 어떻게 발언해야 되는지를 적어서 그 메모 그대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 내용이 진 의원님 어떤 겁니까? 여당 간사님. 어제 회의 잘 끝내고 오늘 왜 그러냐. 저 글호를 한번 카메라를 확대해서 제작진이 보니까요. 문제가 된 장관을 임명하더니 그 태도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다 적으신 다음에 보통 이제 신중하게 읽으시나 보죠. 그렇죠. 이현재 의원의 특징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인데 대개 보면 국회의원들이 예산 결산에 대한 것보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장관들 대상으로 이제 정책 발언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국당으로서 이 TF 활동,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도 신적폐라고 맹 비난하는 그렇죠. 최전선의 이은재 의원이 그러니까 계시더라고요. 이현재 의원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정원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다시 뒤지고 하는데 왜 이명박 좀 지나친 끌어당기기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국정원 계약저지 특위위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정혜구 교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네. 이 국정원의 어떤 개혁 이런 부분들을 또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형평성 있게 하려면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것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좀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서 어떤 국가기관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덮으려고 옛날 얘기들을 좀 더 끄집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은재 의원이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신중하게 좀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니, 드네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끝나고 난 다음에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때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다시 국민의 정부 때 국정원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시 조사하자고요? 그걸 바꿔놓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다시 조사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이 바꿔놓은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